자, 6강 한번 보시겠습니다. 6강은 부동산 결정과 부동산 실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동산 결정,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인가, 금융을 해올 것인가, 이런 부동산 결정과 부동산 실행은 결정을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이 부동산 실행은 부동산 활동의 2요소라고 합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2요소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동산 활동의 2요소 그러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결정과 실행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걸 우리는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2요소 그러면 뭐 결실입니다. 부동산 결정과 부동산 실행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2요소가 뭐라고요? 부동산 결정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실행입니다. 자, 부동산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이게 바로 부동산 결정, 즉 의사결정이 바로 부동산 결정이고, 부동산 결정의 실행이라는 것은 방금 그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결정의 과정은 먼저 목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설정을 하고 충분히 파악한 후에 이 목적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가면 됩니다. 항상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목적의 설정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방향이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겠다는 그러한 방향의 방안에 그 실행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동산 의식과 부동산 감각입니다. 부동산 감각입니다. 이 부동산 의식과 부동산 감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중개 활동을 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아파트의 공간을 둘러봤다. 실내 공간을 둘러봤을 때 의뢰인이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미터법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 오래된 사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게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임야를 거래할 때도 이게 몇 정보나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좀 더 셀링 포인트 같은 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계약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의식과 부동산 감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의식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목적, 그 다음에 활동의 태도, 그리고 대인관계라든가 부동산 윤리 등을 규제하는 총체적인 가치의식이 부동산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동산 감각이 부동산 의식보다는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동산 감각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은 크게 무슨 활동이 있다 했죠? 바로 소유 활동, 그 다음에 거래 활동, 그 다음에 행정 및 정책 활동 이렇게 있다 했죠. 그리고 소유 활동에는 또 뭐가 있죠? 소유 활동에는 우리가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한다든가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소유 활동에 해당되죠. 그러한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1차적인 판단이죠. 느끼는 1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입니다. 느끼는 1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부동산 감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면적 감각,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둘러봤을 때 동선을 따라서 둘러봤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1차적으로 내리는 다가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면적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서는 토지라고 했지만 실제 현대 사회에서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건물의 내부 면적 이런 부분들도 실제 얼마나 되는지 느끼는 1차적인 판단이 바로 면적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케일 감각입니다. 스케일이 뭡니까? 바로 축척이죠. 그래서 탁상에서 어떤 지도를 일반적으로 이제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뭐 이런 도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 6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축척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12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1cm가 1200cm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1cm가 축척 스케일로 재었을 때 1cm는 1.2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상에서 어떤 지도, 즉 지적도 같은 걸 펴놓고 축척에 따라서 스케일 그러면 축척입니다. 축척에 따라서 면적을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은 이것이 얼마의 면적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가로가 4cm고 세로가 5cm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500분의 1일 때는 1cm가 500cm를 얘기하는 것이고 3000분의 1일 때는 1cm가 3000c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해서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케일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보면은 축척에 따라서 면적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케일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리 감각입니다. 거리 감각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의 단위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1km라든가 아니면 1m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거리 단위에 따라서 표시되는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는 몇 킬로가 되느냐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교통수단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른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거리가 바로 시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운임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거리는 운임거리다. 예를 든다면 5만 원이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운임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운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도 감각입니다. 고도 감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고자를 본다면은 이것은 높을 고자죠. 그죠? 높을 고자이기 때문에 높다는 의미입니다. 높다는 의미인데 실제 고도 감각은 단순히 높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사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고층 건물이나 이것도 높은 층수다 그런 의미죠. 높은 건물이나 산등의 높이나 그 다음에 경사도를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고도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러한 한자 단어 같은 거 나올 때는 그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단어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실 때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일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시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림 감각입니다. 산림 감각. 자, 산림 감각이라는 것은 이 산 자체도 얘기하지만 산에 있는 나무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임지라고 그랬죠. 즉 숲으로 이루어진 땅이죠. 이 임지는 숲으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일단 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지에 대한 고도 감각이라든가 지세 감각, 즉 경사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지세 감각 등과 그 다음에 임목이죠. 임목이기 때문에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그 다음에 땅이죠.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땅과 나무에 대한 임상, 그 다음에 수령, 그 다음에 수고, 즉 나무의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의 그 높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적 판단이 바로 산림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등의 분포 감각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량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러면 필지별로 실제 여러 개 뭐랄까 획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지목이 대지는 몇 개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그 다음에 뭐 창고 용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공원 용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있을 때 공장 용지는 장자를 써야 됩니다. 공원 용지, 공원일 때는 공자 쓰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필지가 몇 개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죠? 대지는 몇 개고 몇 퍼센트고, 공장 용지는 몇 퍼센트고, 창고는 몇 퍼센트인지 이런 분포 감각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필지가 28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8개 필지인데 이 28개 필지는 전답 가수원부터 시작해서 끝에 가면은 잡종지로 끝나는데 그게 28가지인데 시작할 때는 1차 산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배움과 관련된 학교,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 공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사적지, 묘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28개의 필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대지는 몇 필지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몇 필지고, 유원지는 몇 필지고, 이걸 알아야만이 이걸 매입을 할 때 그 지목마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다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합리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획지 감각입니다. 획지 감각이라는 것은 이게 자를 획자의 땅지자죠.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획지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공원을 만든다. 공원을 만들고 이 잘린 부분, 이 부분에는 주거지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획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칼도가 붙은 겁니다. 칼로 자른다는 개념이라서 이게 잘라가지고 자른 토지를 단위로 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감각이 바로 획지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감각입니다. 이 위치 감각이란 것은 경제적 측면의 감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지대라는 것은 위치지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도심에 있을 때 이 도심에서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지대라 그럽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대라 그러고 이걸 렌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이렇게 지대가 높지만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지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지가 구배 현상인데, 위치지대라는 것은 그 토지가, 어떤 토지가 또는 어떤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사용의 대가는 달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의 위치 감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의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렬 감각인데, 이것은 이제 풍수지리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용맥, 즉 산에 전기가 흐르는 산줄기냐, 그죠? 그걸 보겠죠. 용맥 중에서 음양이 합국되는 거죠. 즉 혈과 사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묘자리라든가 아니면 집터 같은 걸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맥 중에서도 음양이 합국되고 또 산수의 전기가 응결된 혈처를 갖다가 찾는 감각을 갖다가 정렬 감각이랍니다. 산수의 전기가 응결된 곳을 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좌측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언급들을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수에서는 뒤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집이 있을 때 앞쪽에는 내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실제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정렬입니다. 정렬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